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두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오늘 배울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간단한 사실관계 정도만 파악한 다음에 이걸 토대로 적용하는 연습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두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해서 위치 관계를 한번 본다면은 일단 첫 번째로 두 직선이 어떻게 될 수 있지? 서로 이렇게 만나지 않는, 이렇게 평행할 수 있겠지, 그치? 평행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을 건데,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평행한 상황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자, 우리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겼지? y는 이렇게 뭐 mx 플러스 n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만약에 내가 이쪽에 있는 이 함수를 내가 y는 m'의 x 더하기 n'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하려면 이 두 직선에 뭐가 같아야 되지? 그렇지, 기울기가 서로 이렇게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평행하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지? 두 직선의 기울기 m과 m'이 서로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y 절편 값은 서로 달라야 되기 때문에, 자,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y 절편, 이 친구들은 n과 m', 이 친구들은 서로 달라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넘어가서 일치할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 자, 일치한다는 거는 이게 하나가 y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됐고, 다른 하나도 역시 y는 m'의 x 더하기 n' 이렇게 될 건데, 일단 일치하려면 어떻게 돼? 두 식이 정확히 똑같이 생겨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이 친구는요, 기울기도 같고 그 다음에 y 절편 역시 똑같은 이런 상황이 되겠지?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평행과 일치의 차이점 정도는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라는 경우가 나오는데,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뭐 기울기, y절편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개의 기울기가 같지 않으면 얘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인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면 서로 안 만나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직선이라는 건 우리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지. 계속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서로 같지 않다면 무조건 우리가 연장하다 보면 이렇게 뭐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조금 특이한데, 뭐가 특이하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교점이 생기면서 여기 뭐가 생겨? 두 개가 이루는 각이 생깁니다. 자, 각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생기는 각 중에서 가장 특수한 경우가 언제냐면은, 잘 봐봐. 지금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다른 직선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경우가 가장 특별한 어떤 각을 이룰 때겠지?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들이 뭐냐면, 일단 첫 번째, 평행한 것과 일치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치? 기울기가 서로 다르기만 하면 되니까 그 중에서 어떤 경우를 배우겠다? 우리가 가장 특수한 경우인 90도 서로 수직인 서로 수직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평행하다, 일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뭐 y는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기하기도 했었지만,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라고 해서 우리가 새로 배웠던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본다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도 직선을 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직선이란 걸 표시하기 위해서 개수들을 살짝 변환시킨 이런 친구도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실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지금 어때? 얘가 평행한지 아니면 일치하는지 아니면 수직인지 이런 거를 바로 보기가 힘들잖아, 그치? 그래갖고 이럴 땐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한다 그랬지? y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된다? 기울기가 같고 y절편이 다르다. 이걸 한번 응용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 자, 그럼 얘는 내가 y는 이라고 바꾸려면 by는 나머지 다 넘기면은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시겠죠? 자, 그러면 얘는 내가 다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파란 색깔로 한번 해볼게. 이번에는 내가 여기도 y는 이라고 바꾸고 싶으면 b'y 빼고 전부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이렇게 나오시겠죠? 자,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마이너스 b 분의 c 이렇게 되실 거야. 자, 그럼 여기에 직선의 방정식 하나, 직선의 방정식 2 이렇게 있을 텐데 지금 요 두 친구 이렇게 봤을 때 얘네 둘이 서로 평행하려면 어떻게 되지? 자, 평행하려면 아까 뭐가 같아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기울기가 서로 이렇게 같으면서 어떻게? 여기 있는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된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똑같이 있으니까 안에 내용물만 같으면 돼서 일단 평행이면 어떻게 된다? 자, b분의 a랑 b 분의 a랑 같으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뭐가 돼야 되지? b분의 c란 친구랑 그 다음에 b c 이 친구가 서로 같아야 돼.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미안해요, 여기 하나 빼먹었네, 프라임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는 a랑 a'이 서로 반대편에 있잖아, 그치? a, b, a', b' 이렇게 있으니까 좀 통일성이 없어가지고 내가 식을 살짝 바꿔보면 일단은 a''을 양변에 이렇게 곱해줘.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나뉘어지고 a'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내가 b를 이렇게 곱해주면 얘가 이렇게 돼서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a''이 아래로 내려가고 b가 올라온 이런 느낌으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 분의 a는요 b 분의 b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두 개 서로 자리를 바꿔주는 것처럼 우리가 연산을 하게 되면은 c' 분의 c는 b' 분의 b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미안해, 얘는 평행하니까 y절편 서로 다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내가 이 친구를 한번 쫙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a' 분의 a는 b' 분의 b와 같고, 그러면서 c' 분의 c와는 같지 않아야 된다 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지금 결론이거든. 이 결론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이건데, 자, 이쪽으로 가봐. 자, 내가 여기 지금 주어진 식에다가 이렇게 가로선을 이렇게 딱 그으면 어떻게 돼? 여기 선생님 가로선을 그었더니 a' 분의 a가 보이고요, b' 분의 b가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보이지? c' 분의 c가 보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평행이려면 얘네 둘이 같고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르면 되시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까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아까 뭐라 그랬어? 일치할 때는 여기 y절편까지 같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치? y절편 이것들끼리 서로 같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같으면 얘가 완전 일치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에는 내가 이쪽으로 와서, 자, 이번에는 얘네 둘이 같고 얘네 둘마저도 같으면 얘는 뭐가 된다? 일치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수직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지금 필수예제 11번에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요, 서로 무슨 행하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세로로 한번 써볼게요. x 더하기 ay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ax 더하기 a 플러스 2의 y 더하기 2는 0 이렇게 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게 평행한지 아닌지 알려면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는 어떻게 돼? a분의 1은 그럼 얘는 a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2분의 a와 같으셔야 되고요, 여기랑 같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랑은 어떻게 돼야지? 다르셔야지만 평행하시겠죠?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같다 먼저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해주시면 a제곱은 a 플러스 2가 되셔서 넘겨주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셔서 a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 a는 뭐가 있겠어? 2와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여기다가 a에다 2를 여기다 딱 짓는 순간 2분의 1이 돼서 여기랑 똑같아지죠. 그래서 2는 탈락이고 가능한 건 마이너스 1밖에 없어서, 자, 문제가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은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수직 조건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지금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두 직선의 평행 조건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요번에 이제 두 직선의 수직 조건 해가지고 여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직선이 이렇게 됐어. y는 mx 플러스 n과 그 다음에 여기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이 결론부터 일단 한번 보고 가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어떻게 된다?
두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볼 수 있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된다? 두 직선 서로 수직이다.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다? 다시 우리가 어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려면 어떻게 된다?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얘가 수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얘는 수직이고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증명을 한번 하는 걸 보여드리면은 자, 이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자. 자, 이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자면 자, 여기 지금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런 직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y는 여기 m 프라임 x 플러스 n 프라임 지금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mx 플러스 n을 이쪽으로 평행이동시킨 거야. 어디 지나게? 원점을 지나게끔 이렇게 평행이동시켜서 y는 mx 이렇게 하나 만드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x 더하기 m'도 내가 원점이 지나게끔 평행이동시켜서 얘도 어떻게 만든 거야? y는 m'x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내가 x좌표 1일 때 x가 1일 때 여기 이 점과 만나는 점인데 p라고 하면 얘는 y는 mx 위의 점이기 때문에 1,m이라는 어떤 좌표를 가지시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 x가 1일 때 요 파란 선, 요 만나는 q점은 어떻게 돼서 1,m'이 되실 거야. 왜? 여기가 y는 m'x니까 x에다 1 집어넣으면 y값은 m'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때 특징이 뭐냐면 지금 여기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 친구 봐봐. 얘는 무슨 고라스가 성립해? 피타고라스가 성립하지? 그럼 얘는 지금 내가 보면 자, OP의 길이의 제곱 더하기 OQ의 길이의 제곱을 해주면 그게 뭐가 나온다? 얘는 PQ의 길이의 제곱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일단 계산을 해보면 OP의 제곱하면은 M제곱 더하기 1이 되시고 OQ의 제곱하면은 M'의 제곱 더하기 1이 나오십니다. 자, 그 다음에 PQ의 제곱은 1 빼기 1 하면 0 되고 0 제곱하면 0이죠. 그 다음에 M-M' 제곱하면 M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M의 M' 이렇게 나오시고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없어지면은 우리가 무슨 사실을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의 M 곱하기 M'을 했더니 얘가 얼마다? 2가 되시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서 딴딴딴 결국 어떻게 M 곱하기 M'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뭐다? 이 두 직선이 무슨 직? 서로 수직이 되려면 언제가 된다? 그때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 다시 해보면 자,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라면 어떻게 된다?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또는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수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여기 보면은 다른 내용이 하나 더 나와 있어. 자, 우리 아까 이런 말도 할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선생님 아까 여기 평행하다 일치하다에서는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으로 봤었는데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때 특히 이 수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이런 수직인 상황에서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기본형 꼴. 이때도 뭔가 공식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면 일단 공식은 있긴 있어. 있긴 있는데 자, 이걸 우리가 계속 뭐 있을 때마다 외우게 되면은 솔직히 외워야 될 양이 너무 많거든? 외워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나왔을 땐 그냥 y는 이렇게 해서 바꿔주고 여기도 역시 y는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기울기 찾아서 두 개의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 주는 게 이게 조금 더 경제적인 것 같아. 왜냐면 여기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건 되게 자주 쓰이는데 이쪽에 나와 있는 여기 공식이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 솔직히 되게 잘 까먹고 되게 헷갈려. 그래가지고 나는 이건 살짝 외우는 건 비추. 하지만 얘는 무조건 외워야 된다.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평행과 수직 조건이 있는데 이 수직 조건에는 진짜 별표 한 5개 정도 이렇게 쳐놓고 얘는 진짜 우리가 고3 마칠 때까지 계속 나오니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넘어가서 문제를 몇 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2점 2, 마이너스가 4, 3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 직선에 평행하다는 얘기는 여기랑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과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한번 구해보면 얘는 어떻게 돼? 기울기 m은요, x축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어떻게 변했죠? 플러스 2만큼 변하셨고요. y축으로는 플러스 4만큼 변했으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 2가 되겠네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새로 구할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얼마? 2이면서 x절편이 4라고 했으니까 얘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거야? 4,0을 지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자, 우리가 y 좌표는 기울기의 x 좌표 이렇게 처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정리하면 자, y는 2x-8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 y 좌표 이렇게 했잖아, 그치? 근데 이러면 마지막에 이걸 항상 이렇게 바꿔줘야 되거든? 그래갖고 내가 이제 너희들이 이 식에 좀 익숙해졌을 테니까 내가 이쪽에다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줄게. 자,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a, b인 우리 직선의 방정식은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다시 나는 y는 이라고 바로 쓸 거야. 바로 쓰면 얘는 m에 x-a 좌표 쓰시고 원래는 마이너스 b였잖아, 그치? 마이너스 y 좌표였는데 얘가 오른쪽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 그냥 플러스 b로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외울 때는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자, y는 기울기 m에 가로치고 x 좌표 그 다음에 y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y는 어떻게? 앞으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1을 지나고 이거의 무슨 즉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얘는 일단 y는 이라고 나타내야지 우리가 기울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럼 얘는 2의 y는 3의 x 플러스 4로 나타낼 수 있으시고요. 그럼 y는 어떻게 돼? 2분의 3의 x 더하기 2가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나는 한 점을 찾았으니까 기울기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의 수직인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자, 2분의 3에다가 내가 뭘 곱해야지 마이너스 1이 나오냐 이거야.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네모안에 들어갈 수는 앞에 나온 수에 우선 역수가 돼야지 약분해서 뭐가 나오겠어? 1이 나오겠지? 역수이면서 거기다가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얘는 이제 간단해. 자, 내가 기울기 구했으니까 얘랑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 역수에 마이너스가 붙이셔야 되겠죠, 그치? 그럼 얘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인데요. 지나는 점이 어디죠? 지금 마이너스 1,2라고 하셨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마이너스 x 좌표 그 다음에 y 좌표 그대로 이렇게 써주셔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x 그 다음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2니까 얘는 플러스 3분의 4가 우리가 원하는 이런 답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른쪽 넘어가서 자, 여기 자, 이제 이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점 1,1에서 수직으로 만난대요. 자, 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수직으로 만난대. 어디서? 여기 1,1이라는 점에서. 그럼 이 1,1이라는 점은 첫 번째 직선의 위의 점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직선의 또 위의 점이니까 위의 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서로 대입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내가 x, y에다 1, 1을 대입하게 되면 얘는 5 더하기 a는 0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a 값이 마이너스 5다라는 사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위의 점 대입하고 있습니다. 위의 점. 그럼 두 번째 내가 5축식에다 대입하면 b 더하기 2 더하기 c가 얼마? 0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더 이상 일단 풀리진 않으시죠? 네. 그 다음에 얘가 자, 1,1 위의 점을 우리가 풀었고요. 자, 그럼 남은 게 뭐 있죠? 수직 조건이 있으니까 수직 조건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친구가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으니까 기울기의 부호보다 마이너스 1을 이용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식변환을 좀 해주면은 자, 2x 플러스 ay 더하기 3은 0이라는 식이 있었는데 자, 이 식변환을 해주면 어떻게 되지? ay 빼고 다 넘겨. 그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나오실 거고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a분의 2의 x 마이너스 a분의 3이 나와서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어디가 되죠? 여기만 되죠? 그럼 우리 기울기 구할 때는 솔직히 이 부분은 필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나 앞부분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단거 구할 때. 그럼 여기는 봐봐. b의 x 더하기 2의 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y는 하고 넘기려면 얘네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기면
2의 y는 마이너스 b의 x 마이너스 c가 되실 거고요.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b가 되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곱하기 마이너스 a분의 1을 하면 두 개가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셔야 되죠. 그럼 보면 어떻게 돼야 되죠? 2는 이렇게 약분되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a분의 b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돼서 b는 얼마다? 마이너스 a가 되신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a는 뭐란 거야? a 마이너스 5였으니까 b는 자연스럽게 5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b가 5니까 c는 당연히 뭐가 돼? 마이너스 7 이렇게 되겠죠. 그럼 b는 5, a는 마이너스 5, c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니까 a, b, c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다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자,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지금 선분이 계신데요. 자, 선분이 있는데 두 점 A, B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A점이고 여기가 내가 B점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3,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 얘가 마이너스 1, 3이 되는데 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했으니까 수직 이등분선은 딱 가운데 중점이 있어서 이 친구가 이등분을 하고 중점을 지나면서 수직이 되는 이런 어떤 선이 우리의 수직 이등분선이겠죠? 자,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직 이등분선의 방정식도 역시 뭐야? 직선의 방정식이 내가 뭘 찾으면 돼? 지나는 한 점과 기울어진 정도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 지나는 한 점은 이 둘의 무슨 점이 돼? A와 B의 중점인 M이 되시겠죠? 중점을 구해주면 어떻게 되죠? 두 개 합은 2니까 반으로 나누면 1, 얘는 두 개 합이 마이너스 2니까 반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일단 지나는 한 점 찾았고요.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친구의 기울기와 이 친구의 기울기가 서로보다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역수의 부호가 다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AB의 기울기 보면 어떻게 되죠? AB의 기울기는 자, 기울기 M은요 X축으로 어떻게?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갔으니까 플러스 4만큼 갈 때 Y축으로는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8만큼 갔으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다? 내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우리가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데요. 그러면 여기 파란 색깔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부호 다르니까 부호 다른 거의 역수니까 2분의 1이 되시겠죠? 자, 그럼 기울기 2분의 1이고 지나는 점이 한 점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y는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에 y는 그대로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 2분의 1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이 직선의 방정식 x 더하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x 앞에 개수가 뭐가 돼 있죠? 1로 돼 있으니까 양변에 2를 싹 곱해주면 2y는 x 마이너스 3이 돼서 한쪽으로 다 넘겨주면 2y 마이너스 3은 0. 그때 여기서 뭘 구하라고 했죠? 여기 y의 개수랑 여기 상수항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y의 개수와 상수항을 곱한 이 값을 구해주면 답이 얼마가 나온다? 6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아까 수업 때도 안 풀어줬거든. 여기 보면은 밑에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어. 그래서 꼭 한번 풀어봐야 되는 문제고 이걸 토대로 밑에 것도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자, 그다음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 자, 넘어가서 다음 내용을 한번 볼 건데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옛날에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 자, 이렇게 어떤 직선이 있고 여기 어떤 점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 여기 딱 그은 내가 최단 거리 여기서 이렇게 그은 수선의 발의 길이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우리는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좌표평면에 띄어놔서 우리가 수식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치? 방정식도 만들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주어진 좌표를 지금 x1, y1이라는 요 바깥의 점을 하나 딱 잡아볼게. 그 다음에 이 주어진 방정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이 일반형꼴로 꼭 일반형꼴로 바뀌어져 있어야 됩니다. 일반형꼴로 되어 있을 때 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요 최단 거리 d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자, 여기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를 양변 제곱해 줍니다. 루트 씌워서 그것분에 절대값에 여기 x, y 자리에 요 해당하는 점의 좌표를 통통 집어넣어 주시면 ax1 더하기 b의 y1 더하기 c 이렇게 되십니다. 자, 일단은 이게 공식이거든요. 자,
자, 이게 공식이고 요 밑에 자세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가 지금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일단 이거는 어떻게 증명을 하는지 이쪽에 막 열심히 나와 있거든요. 열심히 나와 있긴 한데 여기는 솔직히 조금 증명하는 방식도 되게 너무 길고 솔직히 좀 되게 비효율적이거든. 그래서 이 부분 내가 따로 증명하지 않을 거고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은 너희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되고 요 밑에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딱히 외울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딱 이 상황만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자, 어떤 바깥에 점이 있습니다. x1, y1.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이 어떻게 주어져야 된다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일반형의 꼴로 주어져 있으셔야 되고요. 자, 그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된다? 내가 이 점에서 이 직선의 그은 수선의 발의 길이가 최소 거리인 d가 되실 거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한다? d는 루트의 앞에 거 x의 개수, y의 개수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절대값에 a 여기다 x 자리에 여기 x1 딱 집어넣으면 ax1 그 다음에 y 자리에 y1 집어넣으면 더하기 b의 y1 그 다음 마지막 c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이디어만 잠깐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직선 위에 이렇게 내가 점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으면 여기에 교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교점은 뭐 위의 점이야? 이 친구 위의 점이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어? 아, 여기에 요 검은 색깔 직선 위를 지나는 어떤 빨간 색깔 점이 있는데요. 내가 이 점을 하나 잡아서 이 두 친구의 기울기를 구해주면 요 일반 처음에 있던 검은 색깔 이 친구와 어떻게 된다? 수직이 된다. 그럼 요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음보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건데 되게 밑에 나와 있는데 되게 엄청 길고 별로 영향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서로 평행하다고 할 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겁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내가 둘 중에 아무거나 점을 하나 찍습니다.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 찍은 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 이쪽에다 수선의 발을 갖다 내려주시면 여기가 점과 여기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런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가 내가 뭐 x 자리에다 뭐 0 이렇게 뭐 집어넣어가지고 뭐 0, 이렇게 해가지고 뭐 y절편 하나 만들어. y절편 하나 찾아주면 요 점 하나 찾았으니까 요 방정식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공식 쓰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요 디스턴스를 구해주시면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도 구할 수 있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문제 몇 개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점 2,3과 어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2라 그랬어. 내가 디스턴스 d를 구했더니 얘가 2가 되셨는데 자, 얘는 지금 어떤 꼴이야? 일반한 꼴이 아니죠? 그리고 막 분모 있으니까 짜증나잖아, 그치? 그래서 내 양변에 4를 곱해줄게. 일단 곱하기 4를 해주시면 어떻게 되죠? 4y는 3의 x 더하기 2의 k가 되시고요. 자, 일반형 꼴로 고치려면 한쪽 빼고 다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1로 당겨주면 얘는 3의 x 마이너스 4의 y 더하기 2k가 뭐가 된다? 0이 되시고요. 아까 점은 뭐가 있었죠? 여기 2,3 이렇게 서식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식과 점이 있다면 우리가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자, 루트의 앞에 거 개수의 제곱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그러니까 9 더하기 16이 되시고요. 분의 절대값 여기다 2 집어넣으면 6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2k가 되시고 이게 아까 거리가 2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아, 얘는요 절대값 마이너스 6 더하기 2k가 얼마? 여기가 25가 나와서 루트 빠지면 5가 되거든요. 이렇게 곱해주면 이게 10이 나오니까 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다?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절대값 플러스 때 10이 나오려면 얘가 10이거나 마이너스 10이 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양변에 60 더해주면 2k라는 친구는 16이거나 마이너스 4가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랬을 때 그럼 k는 어떻게? 8과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때 모든 상수 K값을 합을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8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답은 얼마? 6. 이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5랑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2x-y 더하기 k 이렇게 되니까 두 개의 비율이 서로 같죠? 그럼 얘랑은 서로 같으면 안 되니까 일단 k는 절대 뭐가 될 수 없으니까 5가 될 수 없다. 일단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지나가셔야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얘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두 평행한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래? 지금 2루트5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가 2x-y 더하기 5는 0 이런 방정식이 있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걸 내가 2x-y 더하기 k는 0이라고 한번 하셔볼게요. 자, 그럼 내가 이 평행한 두 직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지? 점 하나를 잡는다고 했죠? 그럼 내가 좀 편하게 볼 수 있게 지금 요 위에 내가 x 좌표에다가 0을 박아버릴게. 0 박으면 여기 없어지고 y 넘어가면 y는 5가 나오죠? 그럼 얘는 0,5를 지나는 어떤 직선인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정확히 딱 떨구면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 점과 요 직선 사이에 뭐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d는 루트에 앞에 거의 제곱 4, 뒤에 거의 제곱하면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다 0 집어넣고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k의 절대값이 되니까 절대값이 되고요. 그럼 뭐라 그랬지? 얘가 2루트 5라고 했죠? 자, 지금 이 길이가 2루트 5라고 하셨으니까 양변에 루트 5 곱하면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5 더하기 k라는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돼? 10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 더하기 k가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양변에 5씩 더해주면 k는 1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5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셨고요. 그 다음에 때문에 AB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그냥 대충 ABC 이렇게 그어보면은 저기 뭐가 있죠? A가 있고요. 얘가 지금 2,5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지금 B가 있고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C가 있는데요. 얘가 1,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으십니다. 자, 이걸 꼭지점을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냐면 앞전에서 뭘 배웠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이런 거 배웠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 둘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 자, 루트에 얘는 2 빼기 마이너스 3하면 5의 제곱이니까 25에 그 다음에 5에서 1 빼면은 9가 돼서 루트 얼마가 된다? 34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 2가 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밑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뭘 구해야 되죠? 여기 있는 이런 높이의 길이를 알아서 구해주면 되는데 너무나도 다행히도 얘는 어떻게 돼? 여기 지금 이렇게 생긴 내가 검은 색깔로 이렇게 칠한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에 뭐가 되지? 거리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하나 딱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 자, 그럼 기울기만 찾으면 되니까 자, 기울기는 어떻게 되죠? 지금 기울기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얘가 마이너스 3에서 2로 갈 때 플러스 5만큼 가셨고요. 그 다음에 2에서 여기 갈 때 3만큼 가셨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다? 지금 이 방정식은요. 자, y는 5분의 3에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 요거 딱 갖다 박아주면 x-2에 y는 그대로 이렇게 되셔서 양변에 5를 싹 곱해주면 5y는 일반형으로 고쳐야 되는 거 어차피 얘는 3의 x-6이 되고 더하기 50 곱했으니까 25가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맞춰주면 얘는 3의 x-5의 y에 그 다음에 더하기 19는 0 이렇게 되실 거고요. 얘와 이거 사이에 거리를 구해주면 어떻게 된다? 거리는 루트에 9 더하기 25분의 1 집어넣으면 3에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5자리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얘는 플러스 20 더하기 19가 되실 거고요. 더해주면은 23 더해주면은 42가 되셔서 자, 루트 34분의 42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리가 될 거고요. 마지막 최종적으로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어떻게 되죠? 2분의 1에 여기 밑변의 길이가 루트 34셨고요. 곱하기 루트 34분의 42 이렇게 곱해주면 얘는 답이 얼마가 된다? 21 이렇게 됨을 아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되게 길게 구했는데 여기서 내가 암기할 만한 기술을 하나 알려줄게.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좌표 3개를 주면은 나는 좀 다르게 구하는데 이거는 일단 너희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대학교에 들어가면은
벡터의 외적이라고 해서 배우는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너희들이 쓸 수 있는 버전으로 바꿔서 알려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나는 요 세 점 중에 기준점을 하나 잡아. 이렇게 기준점을 하나 잡아서 마치 기울기처럼 내가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변하려면 변화량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살펴주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는? x축으로 얼만큼 가야 돼? 얘가 되려면 x축으로 얘가 플러스 5만큼 가셔야 되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플러스 3만큼 가셔야 되지. 자, 이렇게 작성을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준점으로부터 얘가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x축으로는 플러스 4만큼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마이너스 6만큼 가셔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 찾았으면 얘를 어떻게 한다? 두 개 곱하고 요 두 개 곱한 거에서 요 두 개 곱한 걸 빼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6, 5, 30 빼기 4, 3, 12 이렇게 되는데, 자, 내가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얘가 무슨 도형이 되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내가 이렇게 여기랑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긋고 여기랑 평행하게 이렇게 그은 무슨 사변형?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나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평행사변형 면적이 아니라 딱 이 절반만큼만 알고 싶잖아, 그치? 그럼 내가 이 절대값 씌운 거일 때 딱 2분의 1로만 나눠주면 얘가 뭐가 된다? 얘 계산하면 42가 나오시거든요. 얘는 21이 정답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21이라는 답을 얻어냈었는데 내가 이번엔 어떻게 했어? 그냥 단순히 변화량만 구해가지고 이렇게 곱한 거 빼기 이렇게 곱한 거만 했더니 뭐가 났어? 21이 그냥 딱 나와버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보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문제들은 이거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우리 이번에 289쪽까지 문제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고, 자, 마지막 숙제는 개념 원리는 289까지, 그 다음에 우리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직선의 방정식 다 푸는데 짝수번만 풀자. 짝수번만 너무 많으니까 짝수번만 풀어서 왔으면 좋겠어. 알겠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